세상에 2조 원을 쏟아부은 파리의 세느강도 해내지 못한 기적을 아시아의 좁은 수도가 해냈다고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프랑스 파리시청의 수자원 핵심 자문위원 루카 뒤풍은 잔뜩 날이 선 표정으로 대한민국 서울에 발을 디뎠습니다. 쥐떼가 들끓고 대장균이 폭발해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된 세느강의 수모를 만회하기 위해 그는 한국 청계천의 기적이 완벽한 조작이자 얄팍한 거짓임을 과학적으로 낱낱이 밝혀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빌딩 숲이 빽빽한 도심 한복판, 티 없이 맑은 1급수 위로 솜털이 뽀송뽀송한 아기오리 가족이 유유히 헤엄치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한 순간 이 콧대 높은 서구의 엘리트 학자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50년 전 썩은 하수구를 세계 최고의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시킨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시민들의 빛나는 시민의식 앞에 유럽 환경 생태학의 상식이 송두리째 뒤집힌 그 충격적인 현장을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루카 뒤풍입니다. 프랑스 파리시청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세느강 수질 개선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자문위원이자 소르본 대학에서 도시 생태학과 수자원 관리를 연구하는 환경공학자입니다. 제 평생의 가장 큰 자부심은 위대한 프랑스의 심장, 아름다운 세느강을 연구하고 지켜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 학자로서의 인생은 그야말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프랑스 정부는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세느강 한복판에서 수영 경기를 치르겠다며 무려 15억 유로, 한국 돈으로 약 2조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부었습니다. 낡은 하수관을 대대적으로 교체하고 최첨단 정화시설을 가동한다며 전 세계 주요 언론 앞에 서서 제가 직접 호언장담까지 했었죠. 하지만 전 세계가 지켜본 현실은 낭만이 아니라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19세기에 지어진 비좁은 하수도 시스템이 한계를 드러내며 온갖 생활 오물과 배설물이 세느강으로 마구 역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질 측정 모니터 위에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장균 수치가 기준치의 수백 배를 초과하며 시뻘건색으로 깜빡거릴 때마다 제 심장은 공포로 덜덜 떨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팔뚝만한 거대한 쥐떼들이 하수구를 타고 올라와 쓰레기통을 뒤지며 백주대낮에 파리 시내 한복판을 제 집처럼 활보하는 충격적인 광경이 전 세계 생중계되고 맙니다. 수조 원을 들인 강의 진짜 실체가 쥐떼가 들끓는 똥물이라는 사실에 제 콧대 높던 학자로서의 자부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끔찍한 절망감에 휩싸이고 맙니다. 밤마다 깊은 죄책감과 괴로움에 시달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질 정화 실패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며 전 세계 하천 복원 사례를 미친 듯이 뒤적이고 있던 제 연구실에 후배 연구원이 몹시 상기된 표정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그는 제게 태블릿 화면을 들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선배님, 지구 반대편 아시아에 우리가 당장 무릎을 꿇고라도 배워야 할 기적 같은 하천이 하나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청계천이라는 곳입니다. 저는 후배의 호들갑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헛웃음을 치고 맙니다. 서울이라고요? 1,000만 명이 넘게 바글거리며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아가는 거대한 콘크리트 정글 아닙니까? 반세기 전 치열한 전쟁을 겪고 급격하게 산업화를 거치며 환경을 파괴해온 아시아의 메가시티 한복판에 흐르는 물이 깨끗해봐야 도대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유럽의 뛰어난 기술력과 막대한 자본으로도 100년 넘게 매달려 실패한 일을 환경기술의 후발주자인 나라가 단기간에 해냈다는 건 제 깐깐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지입니다. 어차피 관광객을 끌어모으려고 엄청난 양의 소독약과 화학약품을 잔뜩 풀어서 억지로 물을 맑게 보이게 한 얄팍한 인공수로일 게 뻔해. 그런 보여주기식 포퓰리즘 행정은 우리 세느강의 썩어가는 하수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 저는 애써 후배의 말을 무시하며 고개를 돌려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후배가 무음으로 재생시킨 짧은 영상 속 장면은 제 오만하고 굳어있던 뇌리를 거대한 망치로 쾅 내리칩니다. 수십 층짜리 고층 빌딩이 숨막히게 빽빽하게 솟아있는 도심 한가운데 너무나도 투명하고 맑은 물이
바닥에 조약돌을 훤히 비추며 힘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명한 물 속에는 수질이 완벽한 1급수에서만 살 수 있다는 피라미드가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활기차게 헤엄치고 있는 겁니다. 유럽의 그 어떤 저명한 생태학자도 매연과 자동차 소음으로 가득한 메가시티 한복판에 이런 민감한 지표종들이 화학물질에 간섭 없이 서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조차 쉽게 증명하지 못합니다. 저는 후배의 손에서 영상을 빼앗아 들고 수십 번을 되감기하며 물결의 흐름과 수초의 식생을 매의 눈으로 분석합니다. 하지만 볼수록 이건 국가적인 사기극이며 조작이 틀림없다는 의심만 더욱 강렬해집니다. 분명 국가 차원에서 거대한 생태 세트장을 지어놓고 잘 훈련된 물고기들을 카메라 앞에 풀어 홍보 영상을 찍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느강처럼 끔찍한 대장균 수치를 속이기 위해 매일 아침 깨끗한 수돗물을 쏟아붓고 있을 거라고 제멋대로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도저히 학자로서의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질투심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2조 원을 쏟아부은 콧대 높은 프랑스도 처참하게 실패해서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무려 20여 년 전에 콘크리트 하수구를 부수고 복원했다는 한국의 하천이 저렇게 완벽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스스로 유지할 리가 절대 없습니다. 제 두 눈으로 직접 아시아 국가의 얄팍한 거짓말을 파헤치고 그 속임수를 만천하에 과학적으로 폭로하겠다는 지독한 집념 하나로 저는 가방을 거칠게 챙깁니다. 연구실에 있는 가장 정밀한 최첨단 휴대용 수질 측정 키트와 수중 세균 배양기, 그리고 상태계 채집 도구까지 커다란 여행 가방에 미친 듯이 꽉꽉 쑤셔 넣습니다. 동료 교수들이 사후 처리 문제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마당에 갑자기 한국엔 어딜 가냐며 제 옷자락을 붙잡고 만류하지만 제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청계천의 가짜 기적을 철저히 들춰내겠다는 오만한 집념 하나로 저는 서둘러 샤를 드골 공항으로 향해 서울행 직항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14시간의 길고 지루한 비행 끝에 마침내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입국장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공간 전체를 채우는 완벽한 청결함과 질서 정연함에 내심 놀라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강하게 내줬습니다. 국가의 첫 관문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번지르르하게 꾸며놨겠지. 도심 깊숙이 들어가면 무질서하고 매연 가득한 개발도상국의 낡은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날 거야. 스스로를 세뇌하며 마중 나온 가이드의 차량 뒷좌석에 신경질적으로 올라탑니다. 공항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시내로 진입하자 창밖으로 거대한 잿빛 아파트 단지들과 복잡하게 얽힌 고가도로 위로 수만 대의 차량이 뿜어내는 매연이 저를 맞이합니다. 그 숨막히는 콘크리트 정글의 열기를 바라보며 저는 묘한 승리감마저 느낍니다. 그래, 이렇게 삭막한 아스팔트 환경에서 생태하천이 스스로 정화하며 숨을 쉰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지. 분명 저 빌딩 숲 구석 어딘가에 고인물이 썩어 악취를 풍기거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대한 인공 풀장 같은 곳을 하천이라고 우기고 있을 거야. 저는 가방 안에 들어있는 차가운 수질 측정 키트를 만지작거리며 청계천의 더러운 진실을 전 세계에 폭로할 생각에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갑니다. 시내 중심부인 광화문 근처에 다다르자 가이드가 부드럽게 차를 세웁니다. 루카 교수님, 저기 빌딩 숲 사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내려가면 바로 청계천이 시작됩니다. 저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진실을 밝혀낼 무기인 가방을 꽉 움켜쥐고 차 문을 엽니다. 뜨거운 도심의 열기와 아스팔트 냄새가 확 끼쳐옵니다. 흙냄새보다는 시멘트 냄새가 진동하는 이 무미건조한 공간을 보며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칩니다. 시민들 불만 잠재우려고 대충 시멘트로 발라놓은 인공 구조물이겠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귓가에 아주 이질적인 소리가 들려옵니다. 쏴 마이너스 철석, 찰랑, 거친 자동차 엔진 소리와 수백 명의 구두 발소리를 뚫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청량한 물줄기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인공 모터가 억지로 뿜어내는 기계음이 아니라 깊은 산속 인적이 드문 계곡에서나 들릴 법한 생명력 넘치는 물소리입니다. 저는 홀린 듯이 소리가 나는 화강암 계단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깁니다. 넓은 계단을 한 칸, 두 칸 밟고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제 온몸의 감각을 뒤흔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지상에서 제 피부를 따갑게 때리던 덥고 매캐한 매연 냄새가 순식간에 거짓말처럼 증발해버리고 그 빈자리를 촉촉하고 서늘한 그리고 젖은 돌의 향기가 섞인 기분 좋은 물냄새가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단을 다 내려와 하천의 수면과 눈높이가 맞닿은 바로 그 순간 저는 들고 있던 무거운 가방을 돌바닥에 떨어뜨릴 뻔합니다. 제 평생 쌓아온 지식과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대한 충격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잿빛 콘크리트 빌딩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는 도심 한복판. 매연과 소음이 진동해야 마땅할 그 삭막한 공간의 가장 깊은 곳에 알프스 산맥의 맑은 골짜기에서나 볼 법한 투명한 물줄기가 눈부시게 햇빛을 반사하며 흐르고 있는 겁니다. 수심이 제법 깊어 보이는 곳인데도 바닥에 깔린 매끄러운 조약돌의 무늬와 모래알까지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비쳐 보입니다. 물의 흐름은 인공적인 파동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대로 굽이치며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턱을 벌린 채 물가로 바싹 다가갑니다. 거친 돌바닥에 무릎이 더러워지는 것도 잊은 채 수면을 향해 털썩 무릎을 꿇고 맙니다. 떨리는 두 손을 뻗어 그 차갑고 투명한 물결 속에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담가보는 겁니다. 아, 찌릿할 정도로 시원하고 청량한 감각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유럽의 강물 특유의 끈적이고 미끈거리는 불쾌한 촉감은 단 한 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수구의 역겨운 악취는커녕 상쾌하고 신선한 물냄새만이 코끝을 맴돌 뿐입니다. 심지어 제 손가락 사이로 은빛 비늘을 반짝이는 작은 피라미드가 전혀 사람을 경계하지 않고 무리지어 유유히 헤엄쳐 지나가는 겁니다. 수질오염에 극도로 민감한 저 까다로운 1급수 지표종이 천만 인구의 메가시티 한복판에서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다니요. 파리의 세느강에서는 썩은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거대한 쥐떼들이 물가를 점령하고 있는데 서울 중심부에는 맑은 물을 마시는 자연의 생명체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당혹감과 알 수 없는 배신감에 입술을 꽉 깨뭅니다.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겉으로만 맑아 보이게 엄청난 화학약품을 들이부어서 세균만 죽여놓은 죽은물일 거야. 내 눈으로 과학적인 수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얄팍한 아시아의 기적 따위 절대 믿지 않아. 저는 황급히 가방 지퍼를 거칠게 열어젖히고 파리에서부터 애지중지 품고 온 최첨단 휴대용 수질 측정 키트를 꺼내듭니다. 센서에 전원을 켜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측정기 막대를 투명한 물줄기 가장 깊은 곳에 푹 찔러 넣습니다. 삑삑삑 하는 기계음과 함께 작은 디지털 모니터 화면에 복잡한 수치들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처럼 쿵쾅거립니다. 제발 대장균 수치가 폭발적으로 높게 나와서 이 모든 게 거대한 사기극임을 증명해 주기를, 제 알량한 학자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주기를.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화면의 숫자가 멈추기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삑삑삑 짧은 기계음이 멈추고 최종 데이터가 작은 디지털 화면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모니터에 코를 박을 듯 바싹 다가갑니다.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부유물질 SS, 용존 산소량 DO 화면에 찍힌 모든 수치가 그야말로 완벽한 1급수, 아니 어지간한 깊은 산속 청정 계곡물보다도 뛰어난 기적적인 숫자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 눈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바로 대장균의 수치입니다. 기준치를 수십 수백 배 초과해 올림픽에서 전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던 우리 세느강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세균의 존재 자체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무결점의 청정수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세느강 대장균 수치의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도 안 되는 완벽한 데이터 앞에 저는 쥐고 있던 측정기를 그만 거친 돌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맙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계가 고장난 게 분명합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이 어떻게 사람이 마셔도 될 만큼 완벽한 1급수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비가 오면 도로에 온갖 오염물질과 하수가 뒤섞여 흘러들어오는 게 도시 생태계의 절대적인 법칙 아닙니까? 제가 넋을 잃고 소리치자 뒤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던 가이드 김 씨가 제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굽힙니다. 그의 눈빛에는 억지스러운 변명이나 과장 따위는 전혀 없는 그저 진실만을 담은 깊은 자부심이 잔잔하게 깔려 있습니다. 루카 교수님, 그 측정기는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보고 계신 이 맑은 물과 완벽한 데이터가 바로 대한민국 서울의 진짜 실력입니다. 가이드 김 씨의 차분한 목소리가 제 귓가를 때립니다. 파리의 세느강이 빗물과 하수가 섞이는 함유식 하수관 때문에 오염을 막지 못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은 빗물과 생활하수가 섞이지 않도록 완벽하게 분리하는 분류식 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해 놓았습니다. 도심에서 발생한 더러운 오수는 땅속 깊은 곳에 묻힌 별도의 거대한 관을 타고 물 재생센터로 보내져 완벽하게 정화되고 이곳 청계천에는 오직 맑고 깨끗한 물만이 흐르도록 과학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겁니다. 그 논리적이고 명쾌한 설명에 제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화끈거리기 시작합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하수 시스템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못해 오물을 강으로 흘려보낸 프랑스의 안일하고 무능한 행정이 뼈저리게 부끄러워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서구학자로서의 알량한 오만함이 아직 완전히 항복하기를 거부합니다. 시스템을 바꿨다고요? 이 거대한 1000만 인구의 메가시티에서 지하 하수관망을 새롭게 분리하고 이런 거대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게 얼마나 천문학적인 비용과 수십 년의 끔찍한 세월이 필요한 일인지 제가 모를 줄 아십니까? 이건 적어도 100년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하고 천천히 만들어 온 결과물이어야만 가능합니다. 한국처럼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과 싸우던 나라가 어떻게 이런 고도의 생태 인프라를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거의 발악하듯 소리치자 가이드 김 씨는 말없이 자신의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제 눈앞에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천천히 내밉니다. 교수님,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바로 교수님께서 지금 무릎을 꿇고 손을 담그고 계신 정확히 이 자리에 50년 전 모습입니다. 저는 신경질적으로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온몸에 솜털이 쭈뼛서는 끔찍한 전율을 느낍니다. 사진 속 풍경은 그야말로 처참한 생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맑은 물과 조약돌은 온데간데 없고 시커멓게 썩은 오물이 찐득하게 고여있는 거대한 하수구 위로 낡고 위태로운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악취를 피해 코를 막고 지나가고 하천의 가장자리는 온갖 산업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로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화면을 옆으로 넘기자 또 다른 사진이 등장합니다. 썩어가는 하수구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한 한국 정부가 아예 그 위를 거대한 회색 콘크리트로 완전히 덮어버리고 그 위에 육중한 고가도로를 건설해 수많은 자동차가 매연을 뿜으며 달리는 삭막한 1980년대의 풍경입니다. 이게 정말 청계천이라고요?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콘크리트 지하에 갇혀 썩어가던 하수관로 덩어리. 수십 년 동안 매연과 자동차 타이어 가루가 짓누르던 그 끔찍한 고가도로. 밑바닥이 바로 지금 이 자리라는 말씀이십니까? 제 목소리는 이제 두려움마저 섞여 심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가이드 김 씨는 고개를 깊게 끄덕이며 묵직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갑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잠시 자연을 덮어두고 콘크리트 위를 질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우리는 도심의 혈관을 꽉 막고 있던 저 거대한 고가도로를 과감하게 때려 부수고 시멘트를 걷어내어 다시 생명의 물결이 흐르게 하는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도심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핵심 고속도로를 철거한다고요? 파리에서라면 환경단체와 상인들, 정치인들이 얽히고 설켜 50년 동안 시위와 토론만 반복하다가 끝났을 겁니다. 도대체 그 끔찍한 콘크리트 무덤을 걷어내고 생태하천을 복원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단 말입니까? 30년? 40년?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묻자 가이드는 제 상식을 산산조각 내는 믿을 수 없는 숫자를 입 밖으로 꺼냅니다. 단 2년 3개월입니다. 2년 3개월이라고요? 저는 그 숫자를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엄청난 망연자실함에 빠져듭니다. 불가능하다고 비웃던 전 세계의 예상을 깨고
한국인 특유의 하면 된다는 끈질긴 집념과 압도적인 토목 기술,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질 정화 기술력이 하나로 뭉쳐 만들어낸 경이로운 기적입니다.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수십만 톤의 오물을 정화하고 새로운 생태계를 이식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단 2년여 만에 해낸 겁니다. 우리 프랑스는 세느강을 살리겠다며 올림픽을 앞두고 2조 원이라는 거액을 쏟아붓고도 결국 쥐떼가 수영하는 똥물을 만들어냈는데 말입니다. 저는 흑백 사진 속 악취나는 과거의 하수구와 지금 제 무릎을 적시고 있는 투명한 2024년의 물결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끔찍했던 하수구의 무덤을 파헤쳐 단기간에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구현하지 못한 완벽한 물순환 시스템의 1급수 생태 하천으로 탈바꿈시킨 이 나라의 저력.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행정력과 압도적인 기술력, 그리고 거친 환경을 이겨내겠다는 한국인들의 숭고한 의지 앞에서 서양학자로서 평생을 품어왔던 저의 오만함과 우월감은 바스라진 콘크리트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맙니다. 조용히 수질 측정기를 가방 안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제 눈앞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이 거대한 기적 자체가 대한민국이 이미 유럽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은 초인류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리가 여전히 후들거리지만 제 시선은 이제 의심과 조롱이 아닌 깊은 경외와 감탄으로 바뀌어 청계천 산책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저 최첨단 인프라 기술력에 놀라 쿵쾅거리던 제 심장이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숭고한 감동으로 뻐근하게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파리의 세느강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니, 전 세계 그 어떤 메가시티의 중심부에서도 결코 목격할 수 없는 동화 같은 풍경이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투명한 1급수 물결을 가르며 헤엄치던 어미 야생오리 한 마리가 얕은 여울을 박차고 산책로 위로 뒤뚱거리며 걸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솜털이 뽀송뽀송한 아기오리 7마리가 노란 발바닥을 바삐 움직이며 앙증맞게 줄지어 육지로 올라오는 겁니다. 매연과 소음이 지배해야 마땅할 천만 인구의 거대 도시 한가운데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산책로를 야생의 연약한 생명체들이 너무나도 당당하고 평화롭게 점령해 나가는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얼어붙게 만든 것은 오리 가족의 등장이 아닙니다. 그 작은 생명체들을 대하는 대한민국 서울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쏟아져 나온 수백 명의 직장인과 시민들. 파리였다면 성가시다는 듯 발을 굴러 쫓아내거나 무관심하게 스마트폰만 보며 스쳐 지나갔을 텐데 이곳에서는 마치 누군가 도시 전체의 시간을 일시 정지시킨 듯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약속이나 한 듯 가던 길을 온전히 멈추고 이 작고 연약한 야생 생명체들이 무사히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모세의 기적처럼 둥글게 길을 터주는 겁니다. 누구 하나 빨리 가자며 앞사람을 밀치거나 불평하는 짜증 섞인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거대한 인간띠를 형성한 군중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봅니다. 서구 사회가 그토록 자부하던 알량한 관용 따위는 가볍게 뛰어넘는 생명에 대한 지극한 예우와 인자함이 그들의 평온한 미소 속에 짙게 배어 있습니다. 특히 제 가슴을 쿵 하고 강하게 울린 것은 지팡이를 짚고 서서 물끄러미 오리 새끼들을 내려다보시는 한국 어르신들의 표정입니다. 그 주름진 얼굴에 번진 자애로운 미소를 보는 순간 가이드 김 씨가 보여주었던 50년 전의 끔찍한 흑백 사진이 제 머릿속을 강렬하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저 어르신들은 바로 그 악취나고 썩어가던 지옥 같은 하수구의 시대를 온몸으로 버텨내신 분들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전쟁의 폐허 위에서 검은 매연을 마시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셨던 세대입니다. 콘크리트로 덮인 어두운 하천 위에서 피눈물과 땀으로 이 거대한 대한민국의 뼈대를 다지신 위대한 영웅들이십니다. 그런 그분들이 피땀 흘려 일군 조국이 이제는 이렇게 맑은 1급수가 흐르는 완벽한 낙원이 되어 자신들의 손주와도 같은 어린 생명체들이 평화롭게 논이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 미소는 혹독한 과거의 희생을 거쳐 마침내 도달한 미래에 대한 묵직한 안도감이자 후대에게 물려줄 이 깨끗한 강산에 대한 소리 없는 긍지인 것입니다. 그 숭고한 눈빛 앞에서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붓고도 쥐떼가 수영하는 똥물을 만들어낸 제 조국 프랑스의 오만함이 떠올라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숙이고 맙니다. 파리 시민들은 수질 개선 사업에 불만을 품고 세느강의 대소변을 보는 끔찍한 시위까지 벌이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강을 더럽히면서 거대한 기계가 모든 오물을 마법처럼 정화해 줄 것이라 맹신하는 그 이규주의가 프랑스의 근본적인 실패 원인이었습니다. 하천을 정화하는 것은 최첨단 콘크리트 파이프가 아니라 그 물길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철저히 무시했던 겁니다. 길을 건너는 오리를 위해 거대한 군중이 멈춰서는 나라. 떨어진 쓰레기 하나 없이 스스로 줍고 밤이 되면 끔찍한 범죄로 접근조차 못하는 세느강과 달리 늦은 밤에도 여성과 노약자가 활짝 웃으며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치안을 자랑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단순히 생태계를 복원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완벽한 사회적 질서와 도덕성을 증명해낸 진정한 초인류 국가인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맑은 물이 찰랑거리는 가장자리 계단에 조용히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서구의 권위 있는 학자로서 체면을 차리느라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행동을 시작합니다. 딱딱한 가죽 구두를 벗어던지고 답답하게 발을 조이던 양말을 훌렁 벗어버립니다. 파리 세느강이었다면 온갖 오물과 세균에 감염될까봐 두려워 1초도 맨발을 내어놓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다릅니다. 이토록 투명하게 빛나는 대한민국의 생명수 앞에서는 알량한 지식인의 허울 따위는 모두 던져버리고 온전히 이 위대한 자연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만이 솟구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제 두 맨발을 차가운 청계천 물속으로 가만히 밀어넣습니다. 찌릿할 정도로 시리도록 맑고 청량한 감각이 발끝에서부터 온몸을 타고 빠르게 번져갑니다. 도망치기는커녕 호기심을 보이며 제 발등 주위를 빙글빙글 맴도는 은빛 피라미드를 내려다보며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깊이 감싸줍니다. 어느새 제 두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속절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2조 원을 허공에 날려버린 무능한 제 조국에 대한 뼈아픈 참회이자 처절한 잿더미에서 세계 최고의 기적을 일구어낸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위대한 헌신 앞에 엎드려 바치는 절대적인 경의의 눈물입니다. 맑은 물소리와 어우러진 서울 시민들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도는 이 눈부신 밤, 저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이고도 눈부신 품격 앞에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매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